부산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가족 살해 사건.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 가해자로 지목된 근데 결국은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이 사람이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며느리 부부 그리고 이제 손녀까지 다 살해를 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결국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치정에 의한 이별 살인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손녀인 네. 손녀하고 둘이 손녀 조모 씨하고 애정 관계 있고 동거까지 했었는데 네. 결국 집착을 굉장히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성적이고 여러 가지 폭력성이 굉장히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좀 굉장히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질투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아하. 그 손녀가 키우던 강아지를 너무 이뻐한다고 하면서 그 질투를 굉장히 하면서 그러면 강아지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해서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이제 강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내성적이고 네. 어떤 집착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정말 끔찍한 살해 사건을 저지르는 걸로 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소에 이 여성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것으로 일단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지금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현장에서 목숨을 끊은 용의자 신 씨는요. 평소 행동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피해자 조모 씨와 다툼이 있은 후 조 씨가 너랑은 못 살겠다. 즉 그 용의자입니다. 용의자와 못 살겠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그 집을 나갈 때 애완견을 두고 갔나 봐요. 그랬더니 최명기 원장님, 이 피해 여성이 두고 간 애완견을 저렇게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애완견한테 무슨 진짜 질투를 느낀 거예요? 어떻게 집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그게 엄청나게 이제 복수심이 강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또 동시에 굉장히 내성적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나 보통 다른 사람한테는 그 복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그전에도 직장 생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랬던 게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자기를 갖다 버리고 떠나게 되니까 네. 뭔가 복수할 대상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본인이 어쩌면은 강아지보다도 더 못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네. 일단 복수와 분노의 1단계로 가전제품을 전부 부셨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본인의 도저히 복수심이 사실은 강아지를 죽였지만 네. 사실 그때 죽이고 싶었던 건 강아지가 아니라 네. 사실 우리 피해자였던 거예요. 아. 강아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감정은 풀리지 않았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통상적으로 2, 3개월 지나게 되면은 그 복수심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네. 그 복수심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네. 자기 안에서 커지다가 보니까 아하. 결국은 강아지를 죽인 거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를 갖다 죽이게 아하. 된 거예요. 그런데요, 경찰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 숨진 피해 여성 조모 씨가 친구에게,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단서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에서 여러 가지 단서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강아지 얘기도 바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SNS를 보면 우리 누구누구 강아지 이름을 얘기하는데 우리 강아지가 죽었다. 그리고 그 남성이 질투 때문에 개를 죽였다라고 당시에 그 피해 여성이 자신의 친구한테 보낸 그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아하. 당시 다툼이 있었을 때 이 SNS 내용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면 당시에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조 씨는 일단은 도저히 더는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일단은 몸만 빠져나왔나 봐요. 그리고 며칠 뒤에 짐을 챙기러 다시 둘이 동거하던 그 집으로 가봤더니 자신의 애완견이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걸 바로 친구에게 보낸 SNS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피해 여성 조 씨의 어머니와 함께
그 용의자 신 씨를 찾아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동거하던 그 장소가 양산에 있는 그 신 씨의 이제 집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짐이나 이런 걸 가지러 이 피해자가 본인의 어머니와 같이 집을 찾았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거하던 사이였고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피해자의 어머니도 신 씨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서로 이제 왕래가 좀 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집을 찾았는데 강아지가 죽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도 그 강아지를 이제 딸이 아끼는 애완견이니까 상당히 아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질투심에 저렇게 이제 강아지를 집어 던졌다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화가 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아들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피의자 신 씨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뺨을 한 대 때리셨다라는 그 진술이 피해자 조 씨의 지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아마 그 피의자 신 씨 같은 경우에 그래도 본인의 이제 뭐 여자친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가족을 사망시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종의 여자친구에 대한 분노감도 있었지만 그 여자친구 옆에서 여자친구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감도 분명히 아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복수극을 아하. 꾸몄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요, 소 국장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동거하던 여성이 뭔가 이제는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갔을 때 그 애완견에게 마치 분풀이하듯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다고 상상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신씨란 사람 평소에 그런 폭력성은 없었을까요? 평소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굉장히 어떤 집착성이 강하고 네. 폭력성이 있고 또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아마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이제 조 씨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 이런 걸 보면 네. 웬만하면 내가 좀 참고 살려고 했는데 아하. 어제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뭐 회사도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다. 나랑 싸우고 나서. 그리고 과거에도 나한테 욕설을 하고 때린 적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사람이라 내가 좀 힘들다. 네.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아하. 보면은 지난 8월 초에도 뭐 가전제품 이런 걸 집안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아하. 막 완전 엉망으로 만든다든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애완견을 뭐 던져서 해친다든지. 네.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제 이 신 씨가 갖고 있는 어떤 폭력성과 이런 것들을 집착을 보여주는 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는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신 씨에 대해서는 용의자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찰이 이 신 씨에 대해서 피의자로 지금 어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로 호칭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피의자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혐의점이 더 구체적으로 더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 자행된 살인 사건의 네. 가해자가 이 피의자 신 씨였다. 네. 이걸 이제 거의 확정했다고 볼 수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네. 해보니까 거의 살인 사건의 범인이 맞다. 아하. 이제 확정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여러 가지 많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범인이나 가해자가 범죄를 하고 나서 이제 극단적인 사망을 하면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끝내죠. 네. 근데 이 사건은 너무나 유가족이 4명이나 사망을 한 사건이고 그렇죠. 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아하. 주변 인물이랄지 아니면 SNS 통해서. 그런데 이제 새로 밝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네. 10년 전에 부모님이 이혼해서 네. 어머니와 이제 여동생과 같이 거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학교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중퇴를 했고 아. 여러 가지 뭐 선박부품 회사랄지 이제 그런 데 재직을 했는데 네. 자주 그만뒀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굉장히 집착성이 강하고 폭력성이 있고 내성적인 성격이고 친구들과도 거의 뭐 교류하지 않고 있었고 아하.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조 씨하고 이별을 한 다음에 네. 굉장히 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 네. 이게 이제 피의자의 가족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인이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걸 복수를 하는 방편으로 치정에 의한 살인이다. 아. 이런 이제 결론에 경찰이 도달한 거죠. 이 피의자 신 씨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은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었는데 어제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금씩 이 피의자 신 씨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사실
이 사건 초반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당시에 신 씨, 즉 피의자 신 씨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져요. 내 아들이 평생 살면서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온 사람은 이 피해 여성 조 씨가 처음이었다. 그렇다면 추정이긴 합니다만 많은 여성을 사귀려고 하다가도 우선 폭력성을 알고 헤어지고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회사, 그러니까 직장도 이렇게 잦은 이직을 할 정도면 네. 사실은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아하. 높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인 이런 집착적인 성향, 애완견을 뭐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한번 싸움을 할 때 집에 있는 물건을 모두 다 집어 던지면서 네. 싸운다라든지 그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집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아하.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냥 친구 관계가 아니라 이성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제 뭔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관계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경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이고요. 아하. 주변에 있는 사실 친구들도 많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복합적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고립된 아무도 없이 정말 혼자만 있는 외톨이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이 피해자에게 조금 더 집착하게 되는 본인의 유일한 조금 희망이다라고 본인은 믿었을 아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게 하는 그런 서로 복합적인 네. 요소가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혹시요, 최명기 원장님, 이 신 씨, 피의자 신 씨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 어머니와 여동생과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어릴 적부터 불행한 환경이 피해 여성, 피해자 조 씨의 가정, 상대적으로 화목해 보이는 가정에 대한 어떤 질투, 이것도 질투를 느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질투라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에서 선망의 대상이 됐었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저는 그 불행한 환경보다는 저는 신 씨 자체가 더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네.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신 씨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죽이고 이런 살인을 저지른 걸 보면은 충동적이고요. 네. 그러고 나서 타인에 대한 어떤 동정심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강아지, 네. 동물을 죽인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네. 사람을 갖다 그렇게 많이 살해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가 잘못이었다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항상 상황의 탓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범행이 있기 전까지 네. 신 씨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는 범행이 없었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신 씨의 어머님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아하. 그래서 신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도 어머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신 씨 행동에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일말 있거든요. 바로 저 문자 내용입니다. 당분간 못 그렇기 들어가네요. 때문에 어머니 이게 불행한 가족사라고 하게 되는 거는 너무 또 신 씨의 부모 가족을 갖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네. 너무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고 네네. 이혼한 가정을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는 네네. 거예요. 저는 신 씨 자체가 가지는 기질의 문제가 네. 어떤 상황의 문제를 갖다 훨씬 네. 뛰어넘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지적을 우리 최명기 원장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희가 하나 여러분께 정정해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29일 날 뉴스파이터가 이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을 보도해드릴 때 이 신 씨가 피해자 조 씨의 집에서 정말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 그 집에서 한 달간 동거한 것으로 같이 산 것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경찰 등의 확인 결과 조 씨의 집이 아니라 신 씨 어머니의 집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조 씨와 함께 동거하다 이후에 한 달 뒤에 11월에 경남 양산에 두 사람만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안타깝고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